이전 시간 영상에서 Git에 대한 사용법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공부를 했죠. 어디까지나 로컬 저장소인 여러분 컴퓨터에서 Git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은 온라인 저장소에서 여러분이 Git으로 작업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GitHub은 디벨롭먼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과 코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온라인 서비스이고 일반적으로는 무료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버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무료에서 유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웹에 호스팅하거나 여러분의 코드를 리뷰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개발자들의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GitHub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어보고 여러분의 로컬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려보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유저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사용할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사용하는 계정이 있는데 여러분 영상 강의를 위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든 거라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사용했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개되는 저장소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국 돈으로 매달 7,556원을 제공하시면 비공개 저장소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 사용자로 프리 서비스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조직이 있을 경우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GitHub에 대한 뉴스를 메일로 전달받는 것 또한 패스하겠습니다. 스텝 3에서는 여러분에게 일종의 설문을 하는데요. 하단에 보면 스킵이 있어요. 그 스킵 버튼을 눌러서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itHub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GitHub에서 여러분의 계정을 이메일로 인증하라는 해당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Verify Email Address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증을 해줍니다. Email was verified라고 안내를 해주게 되고요. 스타터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저장소, 레퍼지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서 유효한지 검증을 한 후에 옵션이지만 저장소에 대해서 알기 쉽게 디스크립션 내용을 작성합니다. Public, 공개로 설정을 하고요. Private를 체크하시게 되면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료 사용자니까 Public으로 하도록 하고요. 초기화를 수행하는데 readme라는 사람들이 먼저 읽을 수 있는 마크다운 문서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git ignore는 Git이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이 되겠죠? 우리의 로컬 프로젝트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역시나 라이센스 정보도 패스하겠습니다. create repository를 해서 여러분의 계정에 온라인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rollup ES6 프로젝트라고 해서 온라인 저장소가 생성이 되고요. 다음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Git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Git 초기화, add, readme, first commit, remote, add origin.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코드 구문이에요. Git remote, remote라는 건 원격을 말하는 겁니다. remote, add, 새롭게 추가한다는 얘기죠. origin은 별칭입니다. 해당 주소의 단축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 명령 코드 구문을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업로드 하실 때는 git push -u origin master라고 해주시게 되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프로젝트,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에디터에 와서 git remote라고 입력해보고 엔터 눌러보게 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it remote add라고 써서 별칭을 입력하도록 하고요. 앞서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별칭으로 기본적으로 오리진을 사용합니다. 오리진을 입력하고 온라인 저장소의 주소를 넣어주는 것이죠. 엔터를 누르게 되면 git remote라고 했을 때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v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verbose 형태의 옵션으로 등록된 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한 다음에 git push -u라고 쓸 수 있는데요. push의 도움말을 보여주려면 -h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도움말을 보면 -u라는 것은 set upstre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 설정한다는 뜻이겠죠. upstream for git pull status, upstream을 세팅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git push -u origin 별칭에 master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현재 master branch를 origin이라는 별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코드를, 즉 프로젝트 전체를 푸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upstream을 세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류 내용이 나오는데요. permission denied라 나옵니다. 즉 권한 문제입니다. 현재 야문9이라는 계정에 rollup ES6 프로젝트 kit의 원격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는 로컬에 야문9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야무 영문9이라는 계정이 아니므로 접근 권한 오류인 것입니다. 이처럼 requested URL returned error 403이 나오게 된다면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GitHub 계정이 여러분의 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만든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여러분의 경우는 올바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403 오류 문제가 생긴 분들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먼저 git에 config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nfig에 user name 값을 입력해보면 지훈이라 나오게 되고요. 유저 이메일을 입력해보면 yamu9@naver.com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역에 등록되어 있는 git 계정의 설정입니다. 전역 설정을 보려면 git config global -l 리스트를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을 해보게 되면 유저 네임과 유저 이메일 값에 전역에 등록되어 있는 값이 보이죠? 이 값은 현재 로컬 레퍼지토리에 별도의 등록된 값이 없으면 전역에 등록되어 있는 값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든 계정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고 영상 강의 학습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권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컬에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계정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git config local 이 local이라는 옵션 플래그는 현재 폴더에 국한되는 걸 말합니다. user.name에 설정을 해줍니다. yamu9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메일에 등록한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git config local에 등록된 내용을 에디터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저 네임과 유저 이메일이 올바로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죠. 등록된 이름은 git config user.name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유저 이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한 다음에는 계정 이름은 등록한 사용자의 계정 이름 입력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저장소의 이름은 rollup ES6 project.git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카피를 해서 git remote set URL origin 별칭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면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을 한 후에 git remote -v를 입력하시게 되면 등록된 값이 이와 같은 형태의 id로 물어본 형태로 바뀔 겁니다. 이제 git push upstream origin master branch로 이 프로젝트 코드를 원격 저장소인 GitHub으로 푸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인증에 관련된 부분에 실패한 게 패스워드나 유저 이름이 올바르지 않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f를 사용해서 강제로 등록된 오리진 원격 저장소에다가 마스터 브랜치로 푸시한다고 설정하시고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에 가입한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원격 저장소에 해당 코드가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세팅 값으로는 정상적으로 원격 저장소에 프로젝트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다른 계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권한 문제, 인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봐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올라갔으니까 해당 GitHub에 올라간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여줬던 페이지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죠.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yamu9이라는 계정에 rollup ES6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GitHub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을 보면 Add Topic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들을 입력한 다음에 Done을 눌러주게 되면 등록이 되겠죠. 커밋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서 공부했던 커밋 데이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브랜치는 마스터밖에 없죠. 나머지 브랜치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로 돌아와서요. git branch를 입력해보게 되면 등록된 브랜치를 확인할 수 있죠. dev ESLint와 dev ugly 파일을 원격 저장소에 푸시해보겠습니다. git push origin dev ESLint로 올려보겠습니다. dev ESLint 브랜치를 원격에서도 dev ESLint라는 브랜치로 푸시를 한 것이죠. 로컬에 사용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올리고 싶다면 콜론을 입력하시고요. feature compress라는 이름으로 원격에서는 브랜치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두 개의 브랜치가 모두 원격 저장소에 푸시가 됐어요. 원격 저장소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개의 브랜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브랜치를 열어보게 되면 dev ESLint와 dev uglify가 아닌 feature compress라는 이름으로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게 되면 프로젝트가 바뀌게 되고요. uglify 프로세스가 추가된 커밋을 볼 수 있겠죠. 로러 config.js를 열어보시게 되면 바벨과 uglify만 있고요. ESLint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해보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에는 ESLint와 uglify 플러그인이 모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멀지, 병합했기 때문이죠. 브랜치 올리는 방법을 봤으니까 이어서 태그를 올리는 방법도 공부하겠습니다. 태그는 태그라는 명칭이 아니라 릴리즈라고 되어 있죠. 태그의 사용 목적은 사실 소프트웨어 버전을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릴리즈 버전 1, 릴리즈 버전 1.01, 릴리즈 버전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코드로 돌아가서요. 등록된 태그를 확인하려면 -n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된 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태그를 등록하기 전에 긴 로그로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오리진 마스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dev ESLint와 feature compress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그 값이 merge ESLint uglify로 되어 있는데요. delete로 기존 태그 이름을 지웁니다. git commit amend 옵션을 사용해서 이전 커밋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i를 눌러 insert 모드로 바꾸도록 하고요. 다음같이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ESC WQ를 눌러 저장합니다. git log online을 보게 되면 커밋명이 변경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git 태그 1.0.0이라는 릴리즈 버전을 넣도록 하고요. 태그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태그 n을 보게 되면 릴리즈 1.0이라는 버전 태그명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태그를 올리면 되겠죠. git push origin 원격에다가 v 1.0.0인 태그 이름을 푸시합니다. 정상적으로 태그가 푸시가 됐고요. 페이지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릴리즈 숫자값이 1로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게 되면 1.0 버전을 zip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을 클릭하면 설명 내용이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이처럼 개발을 하면서 버전이 바뀔 때마다 태그를 추가하고 태그를 온라인 저장소에 푸시하게 되면 1.00 버전, 1.2 버전, 릴리즈 버전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온라인 저장소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올리고 브랜치와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리드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리드미는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읽게끔 만들어내는 가이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드미를 온라인상에서 add a 리드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장자가 MD인 마크다운 문서가 생깁니다. 롤업을 사용한 ES6 프로젝트 학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롤업 마벨을 사용한 ES6 프로젝트 학습용이 되겠죠. 링크를 설정하려면 괄괄호를 사용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벨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같이 주소를 입력하고 프리뷰를 눌러보게 되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commit new 파일에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adme md에 프로젝트 설명 추가라고 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commit directly to master branch로 커밋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브랜치로 만들 수도 있겠죠. 커밋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adme를 추가했는데요. 커밋에 readme 설명 추가라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현재 여러분의 로컬 프로젝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git log로 확인해 보게 되면 브랜치 병합 충돌 문제만 있고
아직 해당 내용이 없는 거죠. 온라인 저장소에서 새롭게 추가한 리드미는 아직 로컬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git pull 명령을 사용합니다. 땡겨오는 거죠. 이와 같은 오류 내용을 보여준다면 git pull 사용하고요. 리모트 이름이 오리진이죠. 브랜치 이름은 마스터로 땡겨 보겠습니다. 멀지 브랜치 마스터 해서 해당 주소에 있는 마스터를 멀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readme라는 파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readme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추가됐죠. 여러분의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온라인 상에 올릴 때는 push 명령을 사용하시고요. 온라인 상에서 수정 반영된 내용을 땡겨오실 때는 pu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it status를 확인해 보면 현재 git ignore라는 파일이 수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diff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브랜치 사이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의 이전 커밋과 현재 상태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파일은 modify 상태니까 commit am을 사용해서 git ignore 수정을 합니다. git push를 해주면 되겠죠. push-u set upstream origin master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push가 돼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git ignore라는 것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커밋 내용도 보게 되면 readme md 프로젝트 추가된 이후에 브랜치를 멀지하게 되고 git ignore 수정이라는 커밋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볼 수 있고요. GitHub 레퍼지토리의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데 위키나 이슈나 프로젝트나 사용하지 않을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Hub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저장소에 있는 페이지를 웹상에 호스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 시간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저장소를 지울 때는 delete this repository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해당 이름을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시면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지워지게 되겠죠. 콜라보레이터는 여러분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진행하고 싶다면 협업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무나인을 초대하겠다면 야무나인을 add collaborator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추가를 하게 되면 초대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 야무나인이라는 사람은 초대 메일을 받고 초대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로그 오프를 해서 야무나인이라는 사람이 돼서 해당 뷰를 보여드릴게요. 야무나인 사용자가 돼서 사인인 해보겠습니다. 사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야무나인이라는 영문을 쓰는 사람한테 롤업 ES6 프로젝트로부터 초대에 알림이 왔습니다. 클릭을 해보게 되면 초대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decline은 거절한다는 뜻이겠죠? accept invitation, 초대에 응할 때는 accep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대에 응한다고 했고요. 초대에 응하게 되면 롤업 ES6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야무나인 사용자 역시 야무 영문나인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레포지토리에 접근해서 파일을 올리고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브랜치를 쪼개서 각각 기능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콜라보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인 아웃을 하고요. 세팅 페이지에 들어가서 콜라보레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협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X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콜라보레이터를 제외시킬 수 있게 됩니다. 브랜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브랜치를 마스터로 쓸 것인지 dev ESLint나 피처 컴프레스를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브랜치가 dev ESLint로 바뀌게 됩니다. protected branch라는 것은 브런치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죠. feature compress 브랜치를 보호할 경우에 해당 브랜치를 보호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ave change를 하게 되면 해당 브랜치가 보호되겠죠. 인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2명의 제작자가 8개의 커밋을 사용을 했고요. 커밋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누가 몇 개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마스터 브랜치를 어떻게 쪼개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GitHub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저장소에 여러분의 로컬 데이터를 올리고 관리하는 방법을 Git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원격 저장소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온라인상에 호스팅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